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남 아파트가 최대 22억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기가 무섭게 마침내 서울 웬만한 곳들이 7억씩 떨어지는 곳들이 속출하는 등 분위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떨어진 이유, 다음 대폭락의 1순위는 어디가 될까요? 집값이 내려가자 어디를 분양받아야 하며 어떤 곳들을 피해야 하는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곳들이 어디인지 분양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으니까 꼭 시청 바랍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마침내 서울 7억 폭락, 다음 대폭락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쭉 올라갔다가 2021년 변곡점을 기준으로 쭉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로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위험 요인, 이거 아주 중요하죠. 먼저 고분양 미분양,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먼저 지금 고분양하는 곳들은 지금은 뭐 떨어졌겠어요. 집값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은 뜨거운데, 그쵸?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무섭겠죠? 얘들 고분양이요, 분양가 마이너스 30%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왜 30이라는 말을 잡냐면, 보통 건설사들이 떨이 분양하면 이제 준공 후에까지 미분양이 생기게 되면 그냥 5% 이런 식으로 할인 안 해요. 30%씩 보통 때려요. 멀쩡한 그 몇천 세대 분양도 그래요.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하면 기존 주택이 반토막 나다 보니까 뭐 분양가 30%로 떨이해도 잘 안 사요. 새 아파트니까 막 살 것 같죠. 아니 기존 집값이 40, 50% 떨어진 것들이 널렸는데 뭐 분양가에서 30% 떨어뜨린 게 뭐 대수입니까? 먼저 분양받은 사람은 진짜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분양가. 미분양, 이것 역시 떨이 분양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미계약, 경쟁률만 막 200대 1, 300대 1 하는데 막상 불안하니까 계약을 안 해버리는 게 요즘 속출하죠. 역시 30%. 또 회사 보유분, 이거 조심하세요. 특히 오피스텔 이런 거 많은데 회사 보유분이라고 봐. 무슨 회사 보유분이에요. 미분양 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떨이 분양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상승장에 프리미엄을 좀 기대했다가 일부러 회사에서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웬걸 집값이 계속 떨어져 버리니까 그 털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분양받은 사람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속이고, 미분양 없다고 속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막 몇백 세대씩 토해내는 거예요. 떨이 분양으로. 그러면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은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붙을까봐 회사에서 끌고 가다가 집값이 크게 추락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털어내려고 뒤늦게 매물을 내놓는 거죠. 이런 회사들 엄청 많아요.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위험한 곳이 어디냐?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외에 지역들은 다 위험해요. 물론 이제 그 도시의 재개발 이런 것들은 그나마 주변 시세가 있으니까 안전한데, 웬만한 나홀로 분양이나 또는 엉뚱한 분양, 입지가 별로 안 좋은 것들, 지방도 상당히 위험한 곳들이 많아요. 자, 영끌 갭 투자 매입 상당히 위험하죠. 영끌. 자, 대출을 무려 40% 이상 끌어당겨 가지고 집을 샀어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집값 떨어지게 되면 40, 50% 떨어지는데 자기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갭 투자 더 위험합니다. 갭 투자는 전세값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전세가 50% 이상 끼고 내 돈 얼마 안 갖고 사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금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전세값도 떨어지니까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매당해요. 고가 아파트, 특히 가격이 비싼 곳일수록 전세 끼고 갭 투자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 금액이 높다는 것은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상투장에 매입한 사람들 특히 신경 쓰셔야 돼요. 올해 2021년에 막 급등해가지고 오래 잡은 사람들, 아직 비과세 여건도 안 됐고, 결국 위험한 것, 가격이 30에서 70%까지 아파트별로 폭락할 수 있다. 아까 분양은 최대 분양가에서 30% 떨이,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는 거품이 심해서 30에서 70%까지 폭락. 다주택 법인은요, 잘 들으세요, 영끌 갭 투자보다 몇 배 위험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집이 많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왜냐? 집값이 비싸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주택자들의 문제가 갭 투자가 70%예요. 차라리 그냥 월세 받으려고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타격 별로 안 받아요.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세 끼고 그냥 집값 어떤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한 사람들은요, 여러 개잖아요. 집이 다 동시에 폭락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자도 똑같아요. 다주택이니까. 갭 투자 거의 70% 이상이 갭 투자했는데 집값 추락해가지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법인들 갭 투자 90%예요. 부동산과 전혀 관련 없는데 법인 하나 세워가지고 막 싹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추락하니까 나중에 파산되고 난립니다. 제가 정부한테 그랬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파산, 개인위생 그거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도덕적 해이. 본인이 일 저질러 놓고 왜 국가가 국민들 세금 가지고 떼우려고 해요. 여러 채 매수한 사람들. 많을수록 위험하다. 두 채보다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렇게 하락할 때는 위험. 각각 30에서 70%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여기 여러 개가. 분양 선택. 위험한 분양과 안전한 분양. 자, 먼저 위험한 분양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주변 시세와 비슷하면 위험해요. 일단. 높은 분양. 왜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데 새 건데 위험해요? 지금 많이 뛰었잖아요. 이 집값이. 2배, 3배, 4배까지 뛰었는데 걔하고 비슷하다? 아유, 집값 폭락하면 얘는 무조건 분양가 밑으로 한참 떨어져요. 또 높은 분양가. 수도권과 지방의 입지가 별로인 곳이나 외곽 지역은 위험합니다. 그런 데는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 나홀로 분양은 이건 다 위험해요. 지금 막 10세대짜리 50세대 막 70세대 이런 거 서울 분양받는데 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요. 지방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명칭 붙은 것도 있죠. 이런 곳들 옛날에 미분양의 천국이었거든요. 미분양의 무덤이었어. 무덤. 비인기 지역 또는 이런 곳 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걸 왜 합니까? 자, 그 다음에 하락시장의 분양보다 얼마나 떨어지느냐.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30%까지 분양가 밑으로 추락한다고요. 자, 분양가는 보세요. 상승장에는 10에서 40% 그냥 올라가요. 분양가가. 좀 정부에서 강력하게 잡아줘야 하는데 안 잡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좀 잡아줘야 하는데 허브에서. 그런데 이제 안전한 분양. 자, 얘는 하지 마시고 이거 주변 시세보다 많이 낮은 거. 그리고 서울 웬만한 곳들 이제 세대수 많다는 조건이에요. 3기 신도시, 3기 택지지구, 3기 들어간 건 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역의 핵심 지역 또는 대단지이거나 재개발, 재건축, 뭐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세대가 분양을 하거나 이런 곳들 고분양가가 아닌 경우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곳조차도 너무 분양가가 비싸면 걔들 반토막 나면 얘들도 폭락해서 분양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세보다는 그 주변의 새 아파트보다는 낮아야 돼요. 가격이 많이. 그 다음에 지역별로 주요 지역, 인기 지역은 결국은 떨어져도 올라가죠. 하락 시에 분양가가 좀 비슷하고 나중에 이제 또 상승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분양가가 하락장에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가도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10에서 40%까지 떨어져요. 집값이 올라가면 분양가도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가도 많이 떨어져요. 왜? 시세하고 발맞춰야 돼요. 물가 아무리 올라가도 만약에 분양가 배짱 불리면 이거 미분양 나가지고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서 그 건설사 부도나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이때 조심해라. 먼저 매수자 보자고요. 가격 거품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막 지금 추락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거래가 감소, 이제 느긋해지는 쪽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 3년 떨어졌어. 매수자 실종되고 집값도 폭락하고. 그런데 이때 안타깝지만 무주택자들이 다 무관심이야. 아니,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집시대 끝났나 보다. 매수 포기합니다. 이때 잡아야 하는데 이러니 평생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벼락거지 된다고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자, 이때 잡으세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잡지 말고 좀 괜찮은 거 잡으세요.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락장인데. 자, 이제 매도자. 집값이 또 오른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정부가 이제 교체되고 규제가 이제 완화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야. 기다림. 그런데 장기적으로 거래 감소하고 이제 다음 정권 또는 정부가 바뀌었을 때 조급해질 거예요. 점점. 안 팔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매도자들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집값이 추락하니까 공포심이 빠져가지고 바닥장에 팔아버리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많을 거요. 바닥장에 집 판 사람들. 파는 건 좋아요. 원래는 팔고 끝나면 망합니다. 팔고 나서 갈아타야 돼요.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세요. 물론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던지세요. 아파트가 아닌 걸 왜 끌고 가요? 올라가지도 않는데. 걔들 헐값으로라도 던지라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 급매 속출, 집값 폭락 때 바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또는 제대로 집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매수자는 무관심하면 안 되고, 매도자는 바닥장에 팔아버리면 안 된다. 갈아타기 하라. 자, 이제 집값 하락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이거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6가지 말해볼게요.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잖아요. 물론 하락장에는 이제 고분양가, 이 고분양가가 나중에 사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다 지금 막 지방도 집값 진짜 분양가 비싸요. 주변에 새 아파트하고 비슷하다고 얘 좋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는 거품 이런 거 받았다가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한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새 아파트하고 분양가 비슷하면요, 얘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분양가에서 하락장에 한참 낮아야 돼요. 한참. 헌 아파트하고 비슷하면 좋죠. 여기 보시면 분양가 인상하는 게 집값이 하락해 하는데, 얘 때문에 집값이 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한번 공시가격을 올리면 또 떨어뜨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일이잖아요. 공시가격 지금 현실화가 자꾸 막 90%까지 맞춰 나가는데, 이것도 집값 하락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현 정부에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괜히 집값 올려가지고 현실화하는 바람에 집값 떨어뜨리는데도 지금 제약을 두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집값도 하락하는데 약간 주춤합니다. 왜? 얘도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전세가 상승,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죠.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 버리죠. 재건축, 재개발 지금 규제 완화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서울시장. 이렇게 되면 집값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호재로.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얘들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해요. 공공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이 아니라 공공 임대. 이걸 지나치게 많이 해버리면 공급 효과가 없어요. 만약 100만 가구 공공 임대로 때렸다. 그거 무슨 분양입니까? 그게 무슨 공급이 많아졌어요? 공급 없다 보니까 집값 계속 뛰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공공 임대는 꼭 가난한 분들, 불쌍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최소화시키고 일반 분양으로 때려야 돼요. 그래야 집값 떨어져요. 물량 때문에. 알아들었죠? 자, 이제 5번째, 집값 하락의 회복기간도 중요한데, 자, 2010년부터 14년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이제 14년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자, 웃겨요. 14년부터 뛴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강남밖에. 보세요. 15, 16년 때 별로 안 뛰었어요. 그러다가 17년 때 누가 뛰냐? 강남 다음으로 좋은 서울 중심지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기 신도시 얘들이 프리미엄이 막 붙었어요. 16, 17 이때. 그 다음에 18년에 뛴 게 이제 1기 신도시들, 분당이 가장 좋죠. 평촌 이런데. 수도권 핵심 지역 또는 수도권 분양하는 곳들이 프리미엄이 막 붙기 시작하고, 새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 경기도가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서울 외곽, 수도권 중심 지역이 주로 뛰었습니다. 뭐 성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뛰었죠. 20년에 뛴 곳들은 수도권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곳들이 많이 뛰었어요. 자, 그리고 21년에 뛴 곳들은 수도권의 외곽이 많이 뛰었어요. 즉 뒤에 뛸수록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때 움직이지도 않다가 막판에 뛸까요? 여기 보시면 20년에 뛴 게 광역시, 21년에 뛴 게 지금 지방 막 뛰고 있죠. 또는 수도권 외곽 지역 오래 뛰었죠. 서울도 외곽 지역이 오래 많이 뛰었잖아요. 그런 곳들은 입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연장을 시켜볼게요. 다음에 2025년이 바닥이다. 그럼 26년부터 뛴다. 이때 뛸 곳은 강남부터 뜁니다. 항상. 27, 28 그러다가 29년이나 서울 뛰고, 30년 돼가지고 분당 뛰고, 31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중심지 뛰고, 32년 수도권 외곽, 33년 지방 뛰고, 이처럼 회복 능력이 뒤로 갈수록 떨어지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입지 좋은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입지가 떨어질수록 늦게 뛰고 회복이 더디거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대위기. 뭘 근거로 집값 떨어졌다고 하느냐? 간단하게 근거. 이거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집값 하락하고 분양을 같이 한번 제시해 볼게요. 청담동 PH129. 이거 옛날에 장동건이 살았었죠. 자, 115억 92.9억 22억이나 떨어졌죠. 반포동의 AID. 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이거 35평 28.3억 6.7억이나 떨어졌어요. 제목하고 일치합니다. 목동 신시가 13단지 16.2억이 10억으로 6.2억이나 떨어졌고,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20억 14억 6억 떨어졌고, 가락동 가락 1차 쌍용 14.7억이 10.3 4.4억이나 떨어졌고, 안양시 인덕원대우 10.4가 9.3 3.1억. 수도권도 지금 3억대 떨어진 것들 수두룩해요. 자, 분양 보세요. 우장산 한올 H밸리움 459대 1이었던 게 50%나 미계약, 신림스카이 아파트 23대 1이었던 게 60%나 미계약, 송도자이 더스타 여기 보시면 13대 1이었던 게 최고 112대 112대 1까지 갔던 게 40%나 지금 계약 포기해버렸어요.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지 최고 207대 1인데 50%가 포기하고, 이거 지금 무슨 경쟁률만 엄청나지. 계약 포기, 집값 떨어지잖아요. 이제 내년 내후년 떨어지잖아요. 이거 엄청 떨어질 겁니다. 이제 경쟁률도 믿을 게 못 돼요. 대구 빌리브 라디체 자 520가구 14가구밖에 지원을 안 해서 0.03대1 최악이네요 진짜. 부산 장안 0.38대1 전평형 미달됐어요.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 미달된 것들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잡지 마세요. 오죽하면 미분양 됐겠어요. 잡지 마시라고. 지금 폭락 대비 갈아타기. 자, 만약에 이제 앞으로 혹시 반등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갈아타는 것도 생각을 하세요. 아파트 아닌 걸 끌고 가게 되면 다음에도 가난해질 가능성이 커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좀 싼 거 아파트로라도 갈아타세요. 아니면 팔고 끝나던가. 두 번째, 비싼 아파트, 빚이 많은 분들은 빚 없으면 그냥 끌고 가도 돼요. 많은 분들은 그냥 보통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좀 황금성 있는 걸로. 그래야 하락장에 좀 덜 떨어지지. 나홀로 아파트 이거 안 팔립니다. 하락장에. 그리고 많이 뛰었어요. 나홀로 아파트도. 이거 팔아버리고 500세대 이상 평수를 줄이더라도 갈아타세요. 외곽, 경기도 서울 또는 서울은 괜찮은데 경기도 지방 광역시 외곽이 있는 것들 좀 중심지 쪽에 평형을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갈아타세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아까 말했죠. 기존의 아파트 이것을 웬만한 던지고 분양 쪽으로 좀 갈아타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입주 물량 부족하고 분양 물량 폭탄 이게 서로 상극인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48만, 40만, 37만, 31만. 자, 21년으로 갈수록 지금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분양 물량은 21년, 22년 35만, 39만, 46만 지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3기 신도시 계속 분양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입주 물량이 얘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줄어들까요? 22년부터 늘어납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가 엄청난 물량인데 줄어들겠어요? 이것만 보고 올해하고 내년만 보고 입주 물량이 적다고 집값 폭등한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폭등입니까? 금리 인상까지 있고 대출도 지금 어려운데. 자, 12월 신고가율 여기 보세요. 서울이 다 53, 뭐 52 했다가 지금 12월 달에 40%. 그러면 5, 60%는 다 하락 거래라는 뜻이에요. 더 많죠, 하락이. 그 다음에 경기도 보세요. 24%밖에 신고가가 아니야. 그러면 거의 70%는 하락 거래라는 뜻이고, 인천도 뜨겁다고 하지만 32%가 신고가고 거의 60% 이상은 하락 거래. 제주 뭐 해가지고 웬만한 곳들 다 보세요. 지금 신고가는 20%도 안 되죠. 10% 뭐 한 자리 숫자도 보이고. 즉 하락 거래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70%. 거래만 됐다면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거 서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부산. 얼마 전에는 대구하고 세종만 빨간색이었죠. 근데 여기 서울 보세요. 벌써 12월 달 되니까 빨간색으로 확대돼 버렸죠. 전망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자,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도 경기도는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울만큼 마이너스가 돼버렸죠. 근데 부산 보세요. 12월 달 와가지고 11월만 해도 별로였는데 확. 대전 마이너스. 그렇다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대구 이만큼 내려와요. 세종은 더 내려왔어. 이렇게 아셨어요? 자, 이제 2022년도에 청약 과열 지속된다. 미국 집값 공공행진. 자, 이제 상승하는 분들 보시면 이제 내년 청약 경쟁률 더 높아진다 또는 올해하고 비슷하다가 무려 86%인데 저는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 높은 건 맞을 거예요. 내년에도. 왜? 뭐 1년 만에 뭐 대폭 나가는 건 아니니까 한 3, 4년 흘러가잖아요 보통. 근데 올해보다는 나는 경쟁률이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쟁률뿐만 아니라 미분양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3기 신도시나 서울이 미분양되기는 어렵지만 세대수가 적은 곳들이나 그저 그런 곳들 또는 고분양가는 미분양 분명히 납니다. 또는 미계약이 되던가. 미국 미친 집값 계속 올라갔네요. 1월, 4월, 6월 이렇게.
이게 다른 나라가 지금 집값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런데 10월, 11월, 12월 보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내년에 더 올라갈까 꺼질까 이게 이제 관심거리죠. 자, 여기 지금 2030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신경 쓰세요. 왜냐? 여기 보시니까 20년 대비 21년, 파란색 21년인데 21년 올해가 꼭지잖아. 올해 잡은 사람들이 38%, 은평구, 금천구 41%, 관악구 47%, 노원구 49%, 서울 전체 41%가 2030이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잡은 건 좋은 거 아니잖아. 꼭지니까. 정말 많이 잡았어요.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곳들은 집값이 최근에 많이 추락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여기 민간 재개발 후보지 종로부터 쭉 21곳 있으니까 이거 한번 훑어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무주택자들 눈물만 흘렸는데 이제 활짝 웃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서 중개소 단지마다 헐값 매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오른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는 아직도 상승한 곳들이 있지만 대부분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2022년 초반을 주목하십시오. 감사합니다.